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유일의 정통 경제 시사 토크쇼 경제만담을 진행하고 있는 알파경제 이영진 기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미녀 기자, 미녀 배우 한 분 모셨습니다. 진서아 배우. 안녕하세요. 기자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사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진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일기 알파걸인데 네. 이제 이번 촬영을 끝으로 이제 그만두신다면서요? 그만둔다기보다 네. 또 좋은 더 나으신 아나운서 분도 오실 것 같고. 아, 그래요? 이제 연기에 좀 더 집중하고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크린에서 진서아 배우를 보는 걸로 알고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장안의 화제입니다.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지금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 그 김종효 이사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없죠? 네,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중요한 건 제가 이미 99년에 개설한 네. 주식계좌랑 선물옵션 계좌가 있어요. 물론 주식계좌엔 돈이 들어있고 몇 가지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물옵션 계좌는 제가 한 10년 넘게 거래를 안 해서 계좌가 막혀 있어요. 아예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찌라시가 어디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빨리 경찰에 의뢰해놨으니까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해명 방송인가요? 아니요, 해명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옵션은 돈이 없어요. 네. 유감. 자,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김 이사님, 최근 언론 보도에서 흘러나온 8조 원 규모의 미국 정부에서 준다는 보조금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그 우리 보도가 아니고 블룸버그 보도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 정확하게 뭐 8조 정도를 받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정도에 준하는 금액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벌써 지금 인텔이라든지 TSMC도 어느 정도의 그 금액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금액이 늘었어요. 원래 이제 예상됐던 건 한 6조 정도에서 8조로 갑자기 늘었는데 그럼 보조금이 왜 늘었을까를 이제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네. 아마도 공장이 더 증설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이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너희 수율 얼마나 나와, 그 다음에 너희 뭐 지금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공장의 상황은 어때,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라고 있거든요. 근데 개별 기업이 과연 그런 걸 다 공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새 공장을 만들어야만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뭔가 물건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몇 번을 속아와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조금 확정짓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통장에 돈 들어와야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가 뭐 또 MOU 뭐 이런 상황이면 이것도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어봐야 일단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주가의 반영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어쨌든 외신 보도에서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대신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좀 늘렸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될까요? 바이든이 될까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될 것 같아요? 진서아 배우가 보기엔. 바이든? 네. 아,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더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이 정해져 있으시죠? 왜냐면 그 요새 삼성전자가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왜요? 이유가 최첨단 기술에서는 뭐 인텔이 2나노를 한다. TSMC가 3나노에서 수율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뭐 사실 수율이 잘 나온다 그래도 한 50% 정도 언더로 나오거든요. 삼성이 한 25%에서 30% 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3나노에서는 또 TSMC한테 밀리고 있고 뭐 디램이야 뭐 워낙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니까 거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올해 삼성전자가 돈을 엄청 번대요. 이미 그 중국에다 팔아야 될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실적은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최선단 공정에 있는 제품이 팔리는 게 아니고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게 엄청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DDR5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LPDDR5 이런 것들이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 과거에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프라이드고 가장 주가 핵심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엔비디아와 함께 가고 있는 HBM이라고 하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자체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삼성이 아직도 여기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율이 되고 어느 정도 완공이 됐다고 하면 엔비디아와 빨리 조합해서 엔비디아도 자신들이 더 많이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를 풀캐파로 돌려도 생산해낼 수 있는 모든 물량을 지금 엔비디아가 다 사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더 만들고 싶으면 결국은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삼성전자가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자신감 있게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소위 최첨단 제품 쪽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거 아니냐, 이 저평가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다른 쪽에 신경 쓸 때 HBM만 팠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좀 신경 쓴다고 한 지가 1년 넘었으니까 삼성전자 바로 할 줄 알았더니 삼성전자 계속 헤매고 있고,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뭐야, 업계 1위인 삼성전자 계속 헤매고 있는데 2, 3위가 먼저 달성했네?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삼성전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은 좋아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주가는 여전히 전 세계 반도체 중에서 가장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주가에는 소용 없을까요? 이제 그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미래 기술에 얼마만큼 인벌브되어 있는가,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가 잘 팔리는 게 아니고 갤럭시 A가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네. 제품의 라인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 반도체 중에서 제일 비싸고 잘 나가는 건 잘 파는 쉽게 게 아니고. 설명하려고 그런 거지. 그걸 알아들어야지. 그걸 못 알아들어. 알아들었죠. 저는 진서아 배우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 제일 먼저 알아들었는데? 요새 찌라시에 이름 돌더니 이 어깨가 높아져가지고 유명인 되시더니 이게 그렇습니다. 집중을 안 하시네. 그러면 이사님, 삼성이나 인텔 같은 대기업이 왜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의 핵심은 우리가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중국 보조금을 그렇게 욕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정부가 보조금 주니까 원래 기술도 안 되고 소위 이제 그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수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두 보조금 주는 만큼 관세를 얹어주거나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 배터리가 그렇게 해서 컸죠. 그렇죠. 예. 뭐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컸는데, 근데 실제로 괜찮았어요? 발음? 배터리로. 배터리겠죠. 예, 알겠습니다. 옛날 사람.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죠.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만들면 미국은 최근에 제조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 공장 만들어서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임금 더 줘야죠. 땅값 비싸죠. 그 다음에 물값이랑 전기값 비싸죠. 온갖 비용이 다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노조도 너무 세고. 그렇죠. 전 세계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다 공장을 지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뭐 거래 못하게 하고 첨단 반도체는 무조건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미국에 팔 수 있다는 법안을 만드니까, 그러면 여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으면 당연히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동안 진짜 뭐 엄청나게 헤매고 있는 인텔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금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0조 넘게 지금 우리 돈으로 10조 넘게 투입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삼성전자나 TSMC처럼 원래부터 잘하던 기업도 다 들어와서 소위 첨단 반도체는 다 미국 안에서 만들고 그 물량은 다 미국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첨단 기술, 특히 후공정에서 그 HBM이 지금 가장 핫하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을 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는데 삼성은 그 기술을 도입을 안 했다가 지금 뒤늦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에서 만약에 차세대라고 부르는 HBM2E를
삼성전자가 3. 예, 3를 먼저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하이닉스가 먼저 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정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서 실제로 공급하는 것까지는 하이닉스가 아직 앞서 있다는 게 정설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그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BM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판 위에다가 그 메모리,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기본이 되는 CPU를 깔고 AI 반도체를 깔고 그 위에다가 디램을 쌓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핵심되는 후공정은 뭐냐면 이 여러 개를 쌓는데 이것을 과거의 리드 프레임 형식으로 못 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숄더벌이랑 그 다음에 TC 본더 같은 것들을 붙여서 반도체를 여러 개를 많이 쌓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지금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랑 먼저 가져감으로써 엔비디아가 올라간 만큼 두 회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미반도체 이 기술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까지 가는 거라면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지만 이게 또 용인이 될 수 있는데 한간에 그 작년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한미반도체가 한번 급락할 때 뭐 실적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한미반도체랑 삼성전자는 같이 못 간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거 세메스 간다는 얘기가 잠깐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아직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3E에서 혹은 HBM4에서 잘하려면 이 본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누구랑 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잘할 거냐가 결국 관건이고, 이걸 만약에 못 이뤄낼 경우에는 HBM 분야에서는 당분간 SK하이닉스를 이기기가 좀 어렵다.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레이저 방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쌓아서 상용화에 성공한 게 하이닉스가 지금 유일하고 마이크론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한 거지 검증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된 걸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리 자신들이 기술이 있다고 말로 떠들어봐야 이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아킬 테스트 통과하고 우리랑 함께한다 라는 게 대외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우리 기술이 있다고 강조해봐야 시장에선 믿어주질 않는 최근에 저희가 애플 관련한 소식을 하나 단독 보도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GPU, CPU,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통신 밴더 칩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그러니까 레이저 방식, 이오 테크닉스가 갖고 있는 레이저 방식으로 해서 전부 다 하나로 쌓는 거를 최근에 발주를 했다. 이런 걸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방식을 쓸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 이 TC 본더 방식, 소위 이제 실리콘을 전부 하나로 뚫어서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방식이 어쨌든 우위에 있는 건 맞고, 말씀하셨던 그 방식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건 이제 그 다음의 문제인데, 문제는 어쨌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뭐 AMD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소식을 전해와야 되는데 전해오질 않으니까, 물론 우리는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그런 소식이 들려와야 그때 하이닉스는 급락하고 삼성전자 올라가는 일이 나타날 텐데 뭐 그건 뭐 지나봐야 아는 거라서.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관련된 도장을 찍게 되면 저희 알파경제에서 제일 먼저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삼성전자 미국에서 추가로 공장을 지으면 왜 긍정적일까요? 네, 일단 미국이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야 우리가 그걸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물론 한국, 대만도 TSMC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3나노가 됐든 4나노가 됐든 그 비메모리 쪽도 그렇지만 HBM도 아마 미국에서만 생산하진 않을 겁니다. 비메모리 쪽은 아마도 미국에 두더라도 HBM 공정이나 DDR5 같은 것들은 한국에 남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건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지금 그래도 계속 중요도가 나타나고 있는 건 TSMC마저도 최선단 공장, 가장 최첨단 공정은 무조건 대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공장들, 지금 뭐 일본에 짓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해외에 짓고 있는 공장들은 아마도 최첨단에서 한 단계 밑에 거를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자신들의 기술도 지키고, 왜냐하면 지금 공장에 있는 모든 정보를 미국이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빨리 최첨단 공장도 여기다 지어라고 하지만 아마도 같이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안 지으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짓는 게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제 국장이 얘기한 대로 중국과의 관계나 중국의 매출량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선택에 어떤 압박을 받는다면 미국과 중국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뭐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일단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짓는 공장은 아무래도 뭐 디램 공장이기보다는 비메모리 공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 이사님, 삼성전자는 국민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21년도 이후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손실 보신 분들이 아직도 많고 또 반등하면 본전에라도 팔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경쟁사 SK 하이닉스와 또 마이크론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HBM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차이인데 삼성전자는 뭐 그 C레벨 단에서 계속 우리도 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금방 뭐 기술이 다가와 있다라고 하지만 결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시장에서는 또 거짓말 아니냐, 여전히 못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 잃어버린 10년 뭐 생기는 거 아니냐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가루가 되고 있죠 요새. 삼성전자 가루가 되고 있죠. 그렇죠. 경계어는 경구라. 아니 그래도 구라머스크에 이은 이제 경구라로. 그래도 앨런 머스크 정도는 아니죠. 그런가?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경계현 지금 사장인가요? 사장입니다. 네. 사장이 아직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어쨌든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뭐를 크게 이뤄낼 만한 상황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질문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일단 그 차이는 HBM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최첨단 공정을 아직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공장을 미국에 만들었을 때 이 신규 공장에서 일감이 있어야 일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용 제품을 미국에서 만든다? 이것 조금 약간 뭔가 고개가 갸웃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공장은 퀄컴으로 가든 AMD로 가든 엔비디아로 가든 이런 쪽과 붙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효과도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의 결정적 차이는 거기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그 삼성전자 혹시라도 본전하면 팔겠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당장 필요한 돈 아니라면 다 말리세요. 아, 그대로 넣어두면 오히려 좋나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HBM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도 성공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간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실패하면 뭐 8만 원도 못 넘거나 8만 원 정도 부근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탔다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개발을 하는 순간 다른 종목군들이 떨어지고 삼성전자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 보유해서 본전 오면 팔고 SK하이닉스로 갈아타겠다는 전략은 잘못되면 최악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경계하시라라고 그래서 대표이사 경계현입니다. 이러면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다 고개만 숙이고 와 있어? 이런 개그에 웃어야 됩니까? 이거 어떡하지? 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면 망하나요? 아니요, 저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치고 나간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을 추격하는 게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건 HBM이라는 이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끝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올해 말까지 만들 모든 물량이 이미 팔렸어요. 더 하고 싶은데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경쟁사들이 들어오면 일단 같이 크는 시장이지 경쟁사가 들어와서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나는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아마 모든 이 IT 업계의 그 큰 사람들이 전부 삼성전자를 욕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제대로 했으면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비싼 가격 안 불러도 되고 충분한 물량도 공급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H200이나 H100을 지원하는 HBM의 숫자가 하이닉스가 만드는 게 다다 보니까 여기가 뭐 부르는 대로 가격도 줘야 되고 만들어내는 숫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샘 알트먼이나 MS의 CEO도 요구하고 있는 바일 거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죠. TSMC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파운드리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
거기다가 물량을 맡기지 못한 회사들은 삼성전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압도적인 1, 2위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엔비디아가 그 TSMC한테 엄청 삐졌던 게 3나노 아까 이제 국장이 얘기했잖아요. 잘해봐야 수율 50% 아래라고. 네. 근데 그 3나노에서 만든 물건을 엔비디아에 안 주고 애플에 몰아줬어요. 작년에. 애플의 신제품에 몰아줬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이 지금 발열도 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엔비디아한테 안 주고 애플에만 밀어주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TSMC에게 엄청나게 압박했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 공정에서 4나노 공정에서 또 수율을 잘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데가 TSMC밖에 없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AI 관련된 반도체를 더 만들고 싶은데 만들 데가 없다. 그 주범이 삼성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실력만 되면 일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이미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실적은 중국 때문에 삼성전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숫자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미래 가치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하느냐 그게 주가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중국도 만약에 이제 아까 잠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중국 자동차가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면 여기다 관세 100% 때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트럼프가 당선될지도 모르고 당선되면 정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트럼프의 기조는 어쨌든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최첨단 공정을 가져가면 미국이 난리 칠 테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사양의 것들을 미리 막 재고를 확보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넘어갔을 때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HBM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첨단 공정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때는 중국 실적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럼 이사님, 삼성전자의 큰 사업 부분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먼저 반도체 부분. 이게 가장 문제가 되면서도 가장 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 내고 올해는 흑자 전환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 쪽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는 올해 증익하는 건 거의 뭐 불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지표에 이미 나와 있어요. 중국 쪽 수출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의료기기, 그 다음에 뭐 전력기기,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이 지금 가져가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 반도체는 올해는 거의 100% 실적은 좋아진다.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 이제 국장이 언급한 것처럼 좋은 실적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선방하고 있는 곳이 삼성 디스플레이 여기라고 하던데 이 사업부는 왜 좋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알파경제에서 또 단독 기사도 쓰고 여러 번 기사를 썼는데 여기는 지금 신규 투자를 할 정도로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어디서 증가하고 있느냐 하면 애플의 아이패드가 원래 아몰레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아몰레드를 채택하면서 이쪽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유일하게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TV 같은 대형 아몰레드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형 OLED 쪽에서도 뭔가 지금 영향을 좀 보이려고 8.6세대 투자를 굉장히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건 최근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거의 전체가 디스플레이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앞면은 이제 다 디스플레이 되는 형태. 특히 고급차로 가면 지금 현대기아차처럼 내 운전자 주변만 디스플레이로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조수석까지 전면 디스플레이로 갑니다. 근데 이게 고급차는 다 OLED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 지금 G80 같은 경우가 28인치가 들어가는데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벤츠 쪽에서도 고급차들 적어도 뭐 가격이 7, 8천만 원 이상의 고급차들에는 48인치 이상의 OLED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수요가 폭발할 거란 말이죠, 앞으로는. 그러면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OLED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그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분야에서는 LG 디스플레이도 일정 부분 잘하는 게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큰
OLED 쪽에서 좀 잘하고 있고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규모가 커지는 아이패드, 맥북, 그 다음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수요가 급증하는 OLED 쪽에서 투자가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기대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폴더블 폰도 2027년에 이제 판매를 되실 텐데 거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가 뭐 단독 보도로도 했지만 어쨌든 꺾고 뭐 말고 이런 거는 OLED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전부 다 백라이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름을 아무리 뭐 화려하게 뭐 QLED 뭐 바꿔도 디스플레이 LCD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는 뒤에 백라이트가 들어가면 어쨌든 이 백라이트 때문에 뭐 꺾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디스플레이, 뭐 그다음에 롤링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들어면 무조건 OLED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OLED 쪽에서 그나마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거든요. LCD는 이제 중국과 거의 붙었다고 봐야 되고 그래도 OLED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뭐 BOE가 많이 따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쪽이 OLED 쪽에서는 아직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디스플레이는 좀 개선될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LG가 쓰고 있는 그 화이트 OLED 방식도 이제는 구시대 기술이 그렇죠. 되고 있고 네. 이제는 그 삼성 같은 경우에 RGB 방식으로 진행도 하면서 뭐 삼성에서 나와 있는 폴더블 폰들이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은 아예 주름이 없는 거를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야겠네요. 예, 아예 주름이 없고 그 다음에 더 가볍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물량을 다 소화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삼성과 LG가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앞서 있는 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그 경쟁에서는 앞서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다들 기대가 큰 거고. 그러면 지금 휴대폰 사업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는 좀 반등하고 있을까요? 일단 폴더블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폴더블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많이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모델이 나왔지만 뭐 히트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갤럭시 S24 시리즈가 뭐 프로모션이 잘 된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판매량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 시리즈와 더불어서 뭐 폴더블 쪽에서도 이제 AI 같은 것들을 접속해서 가게 되면 조금 더 뭐 수요가 늘지 않을까. 최소한 바닥은 찍고 돌아서지 않았을까 정도의 기대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IM 사업부, 소위 이제 휴대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업부의 실적이 뭐 대거 좋아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최근 들어서 애국 소비를 바탕으로 애플 거 덜 사고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쪽 소비가 좀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도 일단 플래그십 모델들이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그 단통법 이가 없어지면서 네. 보조금 추가적으로 뭐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중저가 모델에서 약간 하이엔드 모델 쪽으로 또 이동하는 현상도 일부 기대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폭발적인 실적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휴대폰 쪽도 최소한 다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큰 사업부 3개를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는 좋아질 수 있다. 도태문 사장이 삽질만 안 하면 되죠. 왜 이런 거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손절. 예. 일단 CEO 얘기는 손절. 예. 통신사 보조금이 50만 원 준다는데 이게 안착이 되면 훨씬 더 그 하이엔드 폰들이 많이 팔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근데 뭐 우리나라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건 아니니까 뭐 큰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마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높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외 판매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어쨌든 판매량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많이 팔리면요. 한국에서 적게 팔리면 다른 나라 통신사들이 그 모델을 구매하는 걸 꺼려해요. 니네 나라에서도 안 팔리는데 왜 우리한테 갖다 앵기냐 이런 얘기를 엄청 듣는데요. 그래서 약간 B2B 개념이 있으니까. 한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번에도 뭐 통신사 이동 보조금 50만 원이 확정이 되면 거기다가 또 기기 보조금까지 있으니까
웬만하면 좋은 폰들을 많이 구매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온디바이스 AI를 가장 처음에 구현한 그렇죠. 세계 최초 인공지능 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타이틀이 뭐냐면 어쨌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악할 수 있지만 남들이 처음 시작하면 거기도 조악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먼저 시작한 조악한 쪽이 어쨌든 진행되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조금이라도 나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어쨌든 자신의 AI를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삼성의 AI가 가전제품까지 같이 붙어서 가게 되면 확보할 수 있는 로데이터는 여기도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것도 꽤 메리트 있는 AI 중 하나로 될 수 있다. 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챗GPT나 뭐 바드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AI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공짜잖아. 이거 그렇죠. 폰만 사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2026년인가요? 그때부터는 유료화한다고도 했어요. 삼성이요? 네, 관련 서비스를. 근데 뭐 실제로 또 그때 갔을 때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말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폰 많이 팔려고. 그 얘기 들어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주식시장에 100%는 없기 때문에 네. 네. 80. 아니 실적 좋지. 그 다음에 뭐 앞서서 우리가 좀 봤지만 HBM 차세대 모델에서도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D램 지금 완전히 그 감산 이런 거 없이 다 돌아선 거 아니에요? 낸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서도 뭐 TSMC 말고는 삼성전자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쁜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처럼 7만 원대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제 숙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숙제가 올해 한 번에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올해되고 나머지 또 한 개는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한두 개의 숙제를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올해 고점인 8만 원은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매수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면 실망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2021년도도 실제로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될 때 삼성전자를 느리게 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럴 땐 또 못 잡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어설프게 팔았다가 아까 얘기했던 데처럼 오래 기다렸는데 본전치기만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더 오래 보유하셨으면 싶고요. 정말 뭐 대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당연히 지금도 가능하고요. 아까 언급하셨던 세 가지 과제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달성해도 저는 뭐 10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될 경우에는 뭐 1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지금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건 배당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올해 뭐 실적이 많이 좋다. 그럼 배당 폭을 확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 배당 받아먹는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그렇죠. 뭐 그동안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배당을 했지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예전부터 주가가 저점 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었는데 최근에 뭐 추이를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배당을 조금 늘려줄 가능성은 뭐 실적에 따라서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플러스 알파고 뭐 배당 노리고 삼성전자 노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그거는 뭐 해주면 플러스 알파 요인인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숙제를 잘 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갈 수 있다. 지금 전부 SK하이닉스가 10만 원도 못 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가로 12만 원 제시했는데 지금 주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20만 원 넘는 주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만들면 그 정도 못 가리라는 법이 없죠. 물론 동일한 20만 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 숙제를 올해 잘 풀어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여전히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알파 경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마지막이네. 네, 와, 아쉽네요. 아쉬운 거 맞아? 아쉽다고요? 저희 경제만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